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유정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네, 이 재판 중에 고유정이 검사가 무서워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 공판 연기 주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드물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검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상황에서 네네. 어떻게 흉기가 본인이 이제 공격당하고 뺏어가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재구성해봐라라고 하니까 거기서 논리적으로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답변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네네. 검사가 좀 윽박지르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체를 어떻게 훼손했고 어디에 훼손했는지 얘기해 달라라고 할 때 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한 거죠. 안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검사가 너무 윽박질러서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보통 재판에서는 본인이 이제 판사 앞에서 여러 가지 네네. 다양하게 자기의 유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하소연도 하고. 예, 네네. 지금인데 이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부분이죠. 근데 네. 검사의 친문을 회피하는 전략으로서 뭐 울기도 하고 네네. 뭐 하소연도 하는 전략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유정한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어디서 어떤 대답을 할지는 변호인들과 이미 상의를 하고 재판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하죠. 예. 그럴 텐데 오늘 약간 돌발적으로 변호인 입장에서도 약간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유정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해서 막아섰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처음 나온 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침묵을 하다가 오늘 밝힌 건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BPA 블러드 혈흔 패턴 분석을 통해서 네. 그 흉기를 들고 있는 쪽으로 자기가 그걸 빼서 갖고 뭐 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행위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네. 행위의 정당성을 결국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려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진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는 얘기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판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판사를 대상으로 한 네네.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유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유정의 전략은 1심에서 끝나는 전략이 아니죠. 네네. 2심, 끝까지 3심까지 가겠다. 가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벌려놔야 됩니다. 최대한 자기가 어떤 거를 최소한의 논리적인 걸로 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조금씩 띄엄띄엄 놓는 정도의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살라미처럼 조금씩 해서 그렇죠. 흘리는 방법인가요? 그래서 판사한테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는 조금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 피고인 뭐가 좀 있는 거 아니야라면 약간의 의심만 줘도 네. 2심 때는 조금씩 뭐 다른 게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전체적인 논리가 딱 일관돼야 될 텐데 그게 스스로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예, 같긴 그렇죠. 한데요. 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남편의 사체 일부라도 보관한 장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달라 유가족을 위해서. 그랬더니 고유정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체 유기 장소를 진술했지만 경찰이 못 찾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진술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진술의 의도를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유기했을 때는 거기서는 그만큼의 사체가 나갈 수가 없다. CCTV 네, 상으로는 네네. 사실은 뭐 여기 차로 움직일 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고 깼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일종의 검사가 약간의 이걸 표현이 그런데 뭐 일종의 좀 읍소하는 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네.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고유정 얘기가 나는 얘기했다. 못하던 건 경찰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걸 예측했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요 CCTV 상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은 사체가 여기서 유기될 수가 없다. 요걸 논리적으로 네네. 판사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판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고유정한테 얘기해 버리니까 고유정이 역습을 해버린 형태가 된 거죠. 이게 법정 심리학에서 아마도 검사가 약간은 좀 실수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뭔가 검사 입장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나름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고유정 같은 사람한테 통하지 통하지 않은 않는다. 거죠. 네. 절대 통하지
통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선 그동안 수사한 거 CCTV 모든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리 있게 얘기를 해서 판사를 향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고유정한테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이런 식의 좀 잘못된 전략을 썼다. 그렇죠. 물론 뭐 검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고유정의 입에서 지금 나올 게는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기대할 수는 없다. 예, 네. 그러면은 그것은 일단은 네. 감안을 하고 판사한테 직접적으로 음. 하는, 그러니까 질문은 고유정한테 하지만 네. 사실은 판사한테 하는 방식의 네, 네. 법정 전략이 됐어야 되는 거죠. 네. 남편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복잡한 상황이 뭔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본인이 몇몇 단어를 얘기하면서 네. 핵심적으로 심리적 전략을 검사도 좀 네. 구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피고인 신문이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마지막입니까? 왜냐하면 이 피고인 신문을 한 다음에 네네. 구형을 하고 그 최후 변론하는 아, 그렇죠. 오늘 네네. 다 하기로 했는데 네네. 피고인 신문을 좀 더 길게 가갖고 네. 고유정의 여러 가지 이런 일종의 술수를 깰 수 있는 기일을 좀 잡아서 네네. 고유정으로부터 뭘 계속 끌어내야 되는. 끌어내서 본인의 논리 충돌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고유정한테 이거 일종의 변명할 기회를 주는, 고유정이 울고 뭐 네. 사정하고 이런 걸 판사 앞에 보이고 그 광경을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좀 뺏겼다라는 느낌을 약간 좀 가지시는 그런 거예요? 법정 심리 이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박미경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고유정이 검사들을 갖고 노나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 2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변호인이 고유정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정이 변호인한테 조언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상당히 이런 부분에 시뮬레이션이 잘 된 사람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황, 네. 법정 상황에 대해서도 그 감정 처리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걱정이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결심 공판이 열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 대략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발생은 16일 날 했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양주 쪽에서 거주지가 있고 네. 그러니까 부부는 2017년에 결혼해 갖고 네, 얼마 안 됐네요. 몇 달 전에 이제 네. 국내에 들어와서 이 베트남 분이 같이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범인의 진술입니다. 범인의 진술. 범인의 네. 진술은 네네. 살해 후 시신을 암매장했다라고 자기 고향 전북 어디에서. 근데 저는 그것도 본인의 진술이지만 네. 아니 까놓고 생매장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인데 네. 이거는 그냥 뭐. 본인의 진술대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고 네. 다만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은 이거지 않습니까? 아내가 잘못했다. 집을 나간다는 건 아내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좀 때리다가 죽었다. 이게 우발적인 거를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지 않습니까? 네, 가해자 입장에서.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2-3가지 가능성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살해와 암매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부검을 하면은 밝혀지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수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형량에는 매우 크겠죠. 크게 좌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 어쨌든 부부인데 어떻게 살해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걸 암매장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암매장이라고 쉽게 말하면 암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런 형태의 유기 중에서 제일 평화롭고 자비로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쉬운 방법이니까요. 뭐 고유정처럼 훼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시간이 급한 부분이 아닐까. 약간 좀 조급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빨리 증거를 없애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저 MC의 말을 좀 정정해 드릴 것이 네네.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에서는 이건 약탈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탈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베트남 여성 그러니까 나이가 25살 차이,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네, 네, 물론. 네. 베트남 신부를 사왔을 수도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되고 거기서 동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전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전제 자체는 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전제를 깨야지만이 동기가 여러 가지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지난 7월에도 그렇고 지금 그 약탈적 그 약탈혼, 예, 약탈혼. 네. 지난 7월에도 베트남 여성을 남편이 폭행해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뭐 보호 장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주민 여성에 대한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후에 시민권을 주는 부분에서 유예 기간을 좀 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이주민들의 대거 유입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제도적인 부분은 거기서 이주민 센터 같은 데서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즉 남편에 의한 다른 어떤 가족에 의한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시아버지 그렇죠. 폭력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폭력은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거는. 제도적으로 네. 막으려면 그 센터, 그 어떤 제도가 중심이 돼서 이걸 막아내는 방법이 제일 먼저 생각될 수 있는 그 거죠. 결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폭행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엔 너무 체크의 주체가 없는 거죠. 예. 아예 주체 자체가 없는 주체 상황.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되는 바대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